자, 바이젠셀입니다. 지금 뭐 3,000원에서 출발한 종목이 단 11일 만에 13,000원까지 뭐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죠. 뭐 이게 뭐 어마어마한 뭐 대박 재료가 나온 건 아니고요. 이거 앞에서부터 나왔던 이 출발선에서 이게 상한가로 치고 나왔던 이쪽의 재료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재탕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이 바이젠셀이 올라간 이후에서 살펴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라고 하면 지금 바이젠셀 내년 기대 이런 것들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바이젠셀 오늘 나오는 것도 그냥 뭐 계속해서 이겁니다. 누적에서 1000 이거죠. 세포레 부정 신약 내후년의 상호 5년 매출 1200억 기대. 저 앞에서 앞서 분석해드렸던 그때하고 똑같아요. 자, 여기서 잘 이렇게 한번 보자 이거죠. 여기 얘기가 지금 5년 매출인데 향후 상용화 이후 5년 동안 누적에서 1200 매출을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매년 1200억을 내는 게 아닙니다. 5년간 다 합쳐서 1200억 올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5년으로 나누게 된다라고 하면 얼마 나오는 거죠? 240억? 그렇죠? 한 해에 240억 나오는 겁니다. 240억 수익도 아니고 240억 매출 나오는 거예요. 한 해에 240억 매출 나오는 내용의 재료를 가지고 주가가 4배가 넘게 수직 집진을 했다. 이렇게 재료가 아니라 게임이죠. 수급입니다. 수급, 작전형 수급. 그래서 앞에도 이거 설명드린 것처럼 이 재료가 그렇게 큰 거 아니고 큰 거 아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5년간 누적해서 1200 나오는 게 뭐 그렇게 큰 재료냐 이거야. 예, 그게 이렇게 이게 5년간 1200억 매출 하겠다. 제약바이오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럴 것 같으면 제약바이오 중에서 오른 못 오른 종목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5년간 1200억인데 요 뒤에 숨어 있는 게 이제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현재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 계속 요거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어제는 이렇게 앞서 12월 2일에는 이렇게 나왔던 게 요게 지금 그 뒤에는 지금 내용이 5년간 누적이라는 얘기도 자꾸 빠지고 있죠. 앞에 원래 5년 누적이라고 이렇게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5년 누적이라는 얘기가 슬쩍 빠지고 없습니다. 자, 내려가서 보시면요. 원래는 5년 누적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5년 요게 앞에 이거 다르지 않습니까? 5년 누적 1200억, 5년 매출 1200억. 이렇게 쓱 바뀌고 해서 요 같은 재료 가지고 계속 튀기는 거예요. 요 다음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목표는 뭐가 있냐라고 하면 요렇게 해서 이것도 아직 상용화도 안 된 거고요. 상용화 되고 난 뒤에입니다. 내년 2월에 조건부 서가를 하면 그래서 이제 보령 같은 경우에 이게 보령 같은 애들은 제 작년도 이거 팔은 건데 작년도에 보령은 가능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 회사 지분을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팔고 그리고 이 가대표가 가지고 있는 병원 이쪽에다 팔았죠. 그 여기서 인수하자마자 결과가 나왔다. 보령은 완전 대가리 총 맞은 놈들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죠. 이렇게 분석을.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세력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이 굉장히 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뻥튀기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력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선까지는 갈 수 있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타겟으로 삼아드렸죠. 여기 10,000원, 11,000원 구간 여기까지를 타겟으로 잡아드렸었는데 지금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강하게 들어서 이 벽을 그냥 일단 뚫어버렸어요. 이 벽을 지금 이렇게 빵 뚫고 들어가서 그 다음으로는 라인이 지금 2개밖에 없죠. 바로 지금 오늘 종가 여기 라인이 하나 있고요. 이게 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엔 38선 저 위쪽에 있는 16,000원이래요. 16,200원, 300원. 여기 위치 보이시죠? 쫙 상장 이후에 수직으로 깨졌다가 스톱됐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게 지금 딱 38선 자리예요. 현재 본다 그러면 타켓 라인인 자 여기 지금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내일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제 오늘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위에서 차익실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보면 요 중간에 어떤 요런 게 한 번 더 나올 것 같아요.
현재의 강도로 본다 그러면 이 벽에서 지금 그냥 뚫어버렸거든요. 이 가장 강한 이 타겟 라인 이 벽을 그냥 이대로 돌파했다라는 얘기는 세력들이 지금 따라 들어오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욕심을 조금 더 내고 있다라는 얘기 됩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런 과정들이 여기 중간에 1차 상승에서 나왔던 한번 쉬고 돌아오는 요 과정이 이제 내일 상한가 나오겠으니까 내일 같은 경우에 이제 위에서 이렇게 쉬고 들어오는 돌리는 형태 이런 구조로 해서 다음 라인 저 16,000원선까지 당기겠다라는 의도로 보이는 거고요. 앞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거 if예요.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만 해도 보령제약이 10년을 투자해서 가지고 있다가 가능성 없다라고 해서 뺐는데 지금 1년 만에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보령이 아주 병신들 아닙니까? 10년간이나 이 회사를 지분 투자를 하고 계속 붙들고 있어서 보령이 아주 또라이가 되는 거잖아요. 보령이 바보든지 아니면 이게 사기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게 전형적인 세력 먹튀형으로 봐야 돼요. 근데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는 앞서 1차 분석에서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이 몰려 들어오면서 더 세져 버렸습니다. 위로 가는 쪽으로 지금 개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쪽에서 매도 나가죠? 반응 없죠? 이쪽에는 반응 없고 매도로 나가고 있고요. 개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당겨서 올라들어가 하루 잠깐 쉬고는 다시 당기고 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라 그러면 기존에 저 아래쪽에서 사신 분은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한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기술적으로 우선 첫 번째 여러분 그러면 하프 라운드죠. 하프 리바운드 해서 위에서 떨어지는 경우에 이 하프선 아래로 깨지지 않으면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내일 위쪽에서 내려온다라고 할 경우에 요거 기준 빼놓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안 가고 안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쪽에서 십자형이었고요. 두 번째 경우는 안에서 들어오는 케이스가 되거든요. 요런 케이스는 이제 안쪽에서 인사이드로 최근에는 주가 고가가 대부분 인사이드 리버설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세력형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인사이드 리버설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하프선 11,700선 아래로 깨져 내려가지 않고 버티면 한 번 더 당기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놓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서 시작할 때 위에 내일 갭으로 뜬 다음에 그래서 이게 당기는 종목 같은 경우는 아주 작정하고 당기는 종목은 갭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요즘 같은 경우는 세력 조절 아주 뚜렷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갭이 거의 나지 않고 비슷한 상황에서 저기서 눌렸다가 다시 돌려버리고요. 갭이 거의 생기질 않아요.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시가에서 5% 이상 갭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대로 양봉으로 또 달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크게 벌어지지 않으니까 새로 또 들어오는 거죠. 5% 이내선에서 세력이 조금만 당겨주게 된다라고 하면 야 또 가나보다 그러고 쫙 와가지고 들어와서 당기는 이런 형태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이제 위에서 이제 음봉으로 떨어질 때 얘기가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지지저항 같은 경우를 따지게 된다라면 잘 아시다시피 돌파된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바뀌고 붕괴된 지지선은 저항선으로 바뀐다. 지지저항의 대룰이죠. 그래서 이런 룰들 같은 경우는 패턴이나 퍼센트 룰에서도 쓰입니다. 그래서 예전 앞에 삼성 SDI 같은 종목들 리버설 신호 나왔을 때 여기 같은 케이스죠. 여기 떨어졌을 때 이렇게 자리표 들었지 않습니까? 그 직전의 봉이 장대 양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프 이렇게 반 딱 그어놓고요. 요 반 꼬는 요 위치 같은 경우가 여기서 음봉으로 떨어지게 되면 첫날은 팔지 않아도 되고 두 번째 날이 음봉으로 되면 고가로 우선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하프 라운드가 깨지게 되면 나머지도 차익 실현을 하라. 새로 들어가시는 경우는 그와 정반대 이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요게 퍼센트로라도 그대로 작동이 되는데요. 자, 내일 위쪽에서 시가서 밀려 내려오는 케이스가 된다라고 하면 딱 두 개입니다. 7%, 12%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가 대비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2%입니다. 그래서 고가 대비 마이너스 7%가 찍히게 된다라고 하면 아래쪽에서 먼저 들어가신 분 같은 경우는 일단 절반은 잘라서 파시면 됩니다. 절반 잘라서 파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쭉 내려가지고 이런 흐름들에서 여기서 찍고 돌아오게 다음에 여기서 다시 추가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내일 이렇게 위에서 시작을 했는데 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뚝 깨지는 형태로 내려오게 되면 이게 앞서서 그랬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위에서 시작해서 깨고 내려놓은 흐름이 된다라고 하면
7%에서 팔고 여기 같은 경우도 하프 리바운드죠. 장대 양봉의 반이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장대 양봉의 전날 이었었던 장대 양봉의 절반선, 그렇죠? 그 절반선 기준에서 여기서 딱 스톱 시켜놓고 지금 다시 돌리는 이런 흐름을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고자리를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위에서 밀려 떨어지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 7%선, 그 다음에 12%선 이렇게 놓고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게 이제 매도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 그걸 반대로 매수 라인으로 잡으시면 되는 거죠. 앞쪽에 삼성 SD하고 똑같이 저게 이제 매수 라인으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고가에서 7% 떨어진 선, 12% 떨어진 선. 이렇게. 고가에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장중 16%까지 올라 들어갔던 게 쭉 내려서 여기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오죠. 이렇게 쭉 해서 위에 22%까지 들어갔다가 밀려 내려오고 11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 안까지 안 내려오고 이제 딱 스톱을 시켰죠. 그래서 각각 7%, 12% 이 두 개의 라인을 저점 매수 자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가에서 12% 떨어진다는 이제 7% 선까지는 일단 우선 찔르기 형태로 들어가셔도 되죠. 공격적으로 이제 단타 들어가시겠다는 거는 12% 선에서는 그 선이 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지 안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발을 빼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라인 같은 경우가 기존 타겟 라인이었던 여기가 최종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라인이었던 기존의 타겟 라인이었던 요 자리가 여기가 이제 앞에 1차 2차 그 다음에 여기 3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까먹고 내려간다 그러면 땡! 종치고 다 팔고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료보다 수급이 앞에서도 압도적으로 더 강한 종목, 그래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 들었는데요. 지금 벽을 그냥 깨면서 상한가 올라 들어가서 자, 추가 설명드렸습니다. 바이젠 세일이었습니다. 자,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게 되면 자, 이런 종목을 전문적으로 공략하는 분도 있죠. 똑같이 단타라고 하더라도 이제 재료주 중심으로 단타를 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테마주 중심으로 단타를 하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세력급 등형, 이런 전형적인 세력급 등형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지건설 같은 경우 세력급 등형이고, 그리고 상지건설 따라 움직여 들어가는 동신, 일상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테마주 흐름이 될 테고요. 각각 전문가분들이 주특기가 다 틀려요. 그래서 그 주특기에 따라서 자기 특기에 맞는 종목들을 각각 따로 노리고 공략을 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력들 올라가는 경우 앞에도 설명드렸잖아요. 얘가 갭 안 만들고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이런 위치들 같은 경우 달고 들어가면 그대로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이제 왜 또 차익 실현하고 다시 노리고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24분의 전문가들이 각각 특기와 접근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성향에 잘 맞는 전문가, 그리고 뭐 지금 꼭 한 명만 고르세요 이런 거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전문가 고르시고, 뭐 재료제를 골랐다라고 하면 타마주 전문가, 세력주 전문가 이렇게 또 같이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 중에서 세력주 전문가가 나랑 가장 스타일이 맞더라. 인생 뭐 있어 한방이지. 이게 딱 스타일이 맞더라. 언제 돈 벌겠냐? 이렇게 가신다라고 하면 그 세력주 방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그 보조로, 그리고 재료, 그다음에 뭐 테마 이쪽 잘 다루시는 분을 보조로 놓게 되면 계속해서 기회가 계속 주어지게 되는 거죠. 세력주 아니라도, 꼭 세력주 아니라도 다른 쪽에서도 재료로 더 날아가고 테마로 가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저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